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한반도 통일역사문화연구소 소속인 최태욱 박사님과 그리고 황믹수 박사님 그리고 저 이성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요즘 핫한 이슈인 친일, 반일, 또 한편은 극일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되어지는데 과연 한국 기독교 내에서 친일이라는 문제는 어떤 거였을까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 기독교 내에서 친일의 어떤 기원을 밝히고자 하는 입장에서 한국 기독교의 친일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하는 주제로 오늘 최태욱 박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친일의 문제가 일제 말기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사참배로 대변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더듬어가 보다 보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이 친일을 언제부터 시작했을까라는 걸 이렇게 더듬어가 보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기독교가 친일 행위를 했다라는 것은 구한 말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1900년 전후에 한 지역, 예를 들면 경기도 동남부 쪽에 있었던 그 이천, 그 다음에 죽산, 안성, 그 다음에 진천, 청주, 음성, 천안. 그러니까 요게 경기도하고 충청도 북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남부와 충청북도 있는 충청도 북부. 충청도 북부 지역. 그러니까 충청남도도 있고 충청북도도 있으니까. 이제 여기 초기 역사들을 볼 연구한 적이 있어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좀 독특한 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이게 이제 1900년경에 플리머스 형제단이라는 단체가 이 한국을 선교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1902년에 네. 2년부터. 네. 1900년도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뭐 선교부 설치하고 그러는 거는 1902년부터예요. 근데 이 1902년에 선교부를 설치하고 그러는 것이 서울이 아니라 안성이었어요. 그 안성에다가 설치를 하게 됐는데 이 안성, 장호원, 죽산, 그 다음에 진천 이쪽에서 이 일본 기독교죠. 일본 기독교 세력이 갑자기 급격하게 팽창을 해요. 1902년서부터 1906년 그 사이에. 일본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거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한 사람만 이제 선교를 했다면 예. 이게 그렇게 선교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제 기존의 기독교인들이 동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기독교인들이 이 플리머스 형제단 쪽으로 흡수가 되면서 그쪽 지역에서 엄청난 교세를 형성하게 돼요. 그 프리머스 선교단이 일제의 그 색채가 강한 기독교. 일본 기독교예요. 일본 기독교. 일본 기독교가 한국에 와서 이제 선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일본 교단이에요? 예, 교단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서울 쪽에서 좀 하다가 1902년경에 안성으로 내려와요. 근데 물론 그 전에도 거기에 뿌리는 있었어요. 플리머스 형제단이라는 뿌리가. 잠깐만 그러면 요즘 표현으로 의하면 수평 이동이라는 얘기예요. 최근 그 사약에서 얘기하는 그 한국 교회의 현상을 얘기할 때 교인이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겨갈 때 이거를 수평 이동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그와 같은 똑같아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왜 옮겨갔느냐 이 얘기예요. 옮겨가게 된 동기가 뭐냐 이 얘기예요. 그렇죠. 사실은 죽산이라든지 이 경기도 동남부의 그 덕들교회라든지 이런 아리실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1900년 이전에
선교가 돼요. 거기가 1897년, 98년 굉장히 감리교하고 장로교 다. 그렇죠. 아. 그 1897년, 8년 그 무렵에 그 죽산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예, 얘기인가요? 그 죽산 바로 전에 이제 덕들교회가 있어요. 예. 이게 덕들교회가 죽산을 선교하고 죽산에서 진천을 선교하고 진천에서 두 갈래로 갈라져서 공주로 가고 예. 또 한 뿌리는 청주로 가고 그 다음에 한 뿌리는 충주로 가고 예. 그러니까 이게 감리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교 루트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장로교는 청주에서 예. 역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청주에서 진천 거쳐서 안성까지.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천안 거쳐서 저쪽 공주까지. 겹치는 지역이 안성, 죽산, 진천, 천안, 청주 이렇게 되죠. 근데 그 지역에서 플리머스 형제단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가 뭐가 있냐면 차량산맥이 있어요. 동쪽으로는 진천, 북쪽으로는 안성, 남쪽으로는 청주, 서쪽으로는 천안. 굉장히 깊은 산골이 있어요. 그 산골 안에 이제 유관순 병천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거기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덕들에서 1900년경에 이제 진천을 선교하고 목천을 선교해요. 그 산골을 이상하게 깊은 산골을 선교하더라고요. 근데 산골을 선교한 이 사람의 이름이 박혜숙이야. 예. 네, 박혜숙인데 이 박혜숙이 선교를 하면서 여러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급격하게 교세가 형성이 돼요. 그 감리교가. 교세가. 박혜숙이라는 분은 일명이 이제 전도인이죠. 전도인이죠. 남성 감리교. 전도인. 예. 그래서 1907년경에 그러니까 한 명이 선교를 했는데 1907년경에 이쪽 지역의 감리교인들이 16,000명이 돼요. 불과 7년 만에. 한 명도 없었던 때 16,600 몇 명이 돼요. 16,000명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크게 부흥하던 곳이에요, 거기가.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가 이유가 있어요. 그 수에로 선교사가 선교 보고를 할 때 이쪽 지역은 정치적으로 너무 불안한 곳이다.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너무 불안한 거예요, 거기가. 정치적으로 불안하다는 말은 구한말. 그 한일 합방 이전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이라는 잘은 모르겠는데 청일 전쟁 때도 거기가 문제가 있었고 특히 러일 전쟁 때는 굉장히 심각했대요, 거기가. 그리고 1907년에는 의병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던 곳이에요. 그 금광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직상 금강이 있었는데 직상 금강 같은 경우에는 1899년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거길 들어오기 시작해. 그냥 점령하는 거야. 금광 때문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복지진장이라고 해가지고 안성에 일어학교가 있어요. 예. 그 교장이 1900년 초에 그냥 거기를 점령해버려요. 건강을요. 그냥 점령을 해버리는데 웃긴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무장 세력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그냥 다 점령해버려. 고용인이 7,000명이 넘어요. 아니 잠깐만, 여기 조금 더 있잖아요. 조금 풀어서 설명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한일 합방 이전이지 않습니까? 훨씬 이전이죠. 그러면 조선의 어떤 관청이라든지 어떤 행정 체계 또는 어떤 치안을 담당하는 어떤 관료들 이런 게 있어야죠. 전혀. 거기 문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신문이라든지 이런 거에 그 상황을 적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무장 세력을 들어가서 직상금강을 점령한다든지 아니면 일본 사람들이 그 친일파 그 일진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병천 같은 예를 들면 병천의 유지를 잡아다가 죽도록 패요. 그래도 군수가 한마디 말을 못해. 저처럼 역사적인 이해가 부족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일진회
뭐 쉽게 얘기하면 조폭이잖아요. 그 조폭이 평민을 그것도 일개 평민이 아니라 그 지역의 유지를 폭행을 했으면 군수가 당연히 그 개입해서 그것을 풀어야죠. 아, 그럴 능력이 안 돼요. 그 일진의 자체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는 컸지. 거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리고 일진에도 근거 때문에. 컸는데 그 뒤에 있는 일본 사람의 세력이 그렇죠,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일개 선생이 수십만 평의 금광을 그냥 혼자 가가지고 점령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군수가 한마디 말을 못해. 그 시절은 사실 합병 직전에 1876년에 이미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서 일본하고 이제 조약을 맺잖아요. 그 이후에 서서히 이제 일본은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고 1905년에 군대를 해산시켜 버리잖아요. 그 이전부터 계속 그런 작업을 했고 그 전에 1907년에요. 그 전에 계속 일본 상인들, 일본의 그 광산 채굴권, 그리고 토지 조사 사업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는 거예요. 군수가 뭘 할 수 있는 일이 게 아니라는 없어. 거지. 그러니까 그 역둔토 이제 병창면 같은 경우에 역둔토를 일진회가 장악을 해버려요. 역둔토라는 것은 국왕의 토지거든. 국왕의 토지를 관리를 국왕의 직계들 부하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일진회가 그냥 이거 우리 거 했는데 건드리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역둔토에 소작을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작을 주는데 이 소작농을 일진회가 마음대로 해. 그렇죠. 네. 소장농이 이게 1904년이에요. 소장농들은 사실 그 당시에 소장농이라 아니고 경작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 경작권도 일종의 소유권이거든요. 예. 근데 토지 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그 경작권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 잃은 사람들이 하와이로 간다든가 만주로 간다든가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거는 그쪽 지역은 더 심각했다라는 거야, 내 얘기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이 폭력이 난무했어요. 폭력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진천 같은 경우에 1907년에 의병이 들어왔다 나가요. 그런데 일본 애들이 일군 애들이 들어와 가지고 200호를 불태워버려요. 200호라는 200가구를 얘기하는 200가구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나 군청이나 이런 거는 건드리지도 않아 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200가구가 하룻밤에 불이 타는데 군수나 뭐 아무도,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보호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잠깐 정리하는 일제의 어떤 합방 이전의 어떤 일제의 침략이 이루어졌고 그 비호 아래에 어떤 일본인의 수탈, 즉 그게 하나의 예가 일진회고요. 그리고 그 조선 말기의 관료들의 무기력한 상태, 무능력한 상태.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예를 들면 국민들은 어디 갈 때 의지할 데 없고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거죠. 의탁할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의탁할 곳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를 일반 역사, 민족의 침입, 침탈, 뭐 침탈 당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걸 이제 그 생활사로 보고 미시사로 보면 그게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쪽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민중들 또 민초들은 정말 죽을 맛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그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머스 형제가 프리머스 이제 박해숙이라는 사람이 너무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근데 1903년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1904년 되니까 이 사람이 플리머스 형제단에 들어갔어요. 누가요? 박해숙이 이 전도인이. 근데 이 박해숙이 들어갔는데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 있죠. 예. 그 사람들 수십 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직산, 안성, 진천, 목천 이런 데 다니면서 구체적으로 표현이 나와요. 사람들 폭행하고 박해숙이? 네. 돈 뺏고 집 차지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데려다가 돈 안 주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뭐 착거한다 그러나? 이렇게 가두는 거 그것까지 하고 이래요.
그 박혜숙 전도 네, 전도인이요. 원래 감리교 초기 전도인으로서 네.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그 사람 네, 그 사람이. 프리머스 선교단에 네.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그 들어가가지고 들어간 것까진 좋아. 그걸로 하면 돼. 근데 이 양반이 그런 짓을 해요. 근데 그거를 수혜로가 아주 이를 갈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관청에서 그 스웨드라는 놀라운 그 당시 감리교 선교사인가요? 선교사죠. 공주로 예. 파송됐던. 공주로 파송된 선교사가 선교 보고서에 그게 다 박혜숙의 악행을 보고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산 사람이라고만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다른 자료에 일반 예. 그 매일신보라든지 황성신문이라든지 다른 신문에 그게 너무 상세하게 나와. 그렇게 이게 선교 보고서에 되어진 어떤 내용이랑 매일신문이나 대한신문 같은 그에 있는 기사 내용을 비교해 보니까 동일 인물인 동일 것은 인물이에요. 파악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죽산 군수가 보고하는 거. 예. 이 악행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그 보고에도 이 사람이 등장하고 이 사람이 나중에 1905년에 음성에 일어학교를 또 세워요. 박혜숙이. 박혜숙이. 자, 그러면 일제히 침략이 있었고 이 일진이라는 일본인의 수탈, 무기력한 관청, 더불어서 전도인이었던 분이 이제 이런 프리머스 형제단에. 행동을 일본 하고. 기독교. 예. 자, 그러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있어요. 그때 이제 토지도 많이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산속으로 다 들어가요. 화전민이 된 거죠. 화전민. 그래서 광산으로 목천 지역까지 들어가는가. 들어가거나 예. 광산의 노동자로 들어가거나 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일본 신문에 뭐라고 하면 그렇게 산으로 들어가다 보면 니들 나중에 산까지 일본인들이 뺏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절박했어요. 그래서 스웨로 선교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덕들교회를 가르치면서 우리는 한 명을 전도했다. 그게 박혜숙이거든요. 예. 근데 이 전도했을 때 이거는 마치 배짱 마른 초원에 성냥불을 그어대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7년, 8년 만에 16,600명이 기독교인이 돼요. 감리교인이. 예. 그러니까 이게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아주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그 이후에 박혜숙 이후에 아니 계속. 계속. 그러니까 저는 박혜숙이 여기서 악행하기 전에. 전에서부터. 전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쏟아져 들어왔을까? 이거는 의지할 수 없으니 들어오는 거야. 기독교에 들어오면 거기 이제 표현에 의하면은 미국이 딱 세워놓으면 일단은 시외법권 지역인 거죠. 파악할 곳을 찾았다는 거죠. 친일파라든지 예. 그 일본군이 들어오지는 않으니까 그 집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까? 성조기를 꽂아 놓으면 그곳에는 일본 군인이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멈칫하죠. 멈칫하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로 복음을 들어서 들어온 게 아니고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교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이제 박혜숙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피난처가 교회였고 거기에서 피난하러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 밖에보다 더한 악행이 벌어졌다는 얘기네요. 그 얘기도 되고 뭐냐면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예. 천국을 일본이 이겨버렸어. 미국도 강하지만 일본도 강하구나.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본 기독교로 들어가는 거죠. 일본 기독교로 들어가서 예. 그 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일호학교도 세우고 말 안 듣는 사람들 쫓아가서 패주기도 하고 잡아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기득권 세력이 되는 거죠. 일본을 등에 업고 플리머스 형제단을 등에 업고. 납득이 안 가죠.
아니 감리교회 초기 기독교사에서는 박혜숙이 아주 공로가 큰 전도인으로 묘사가 돼 있고 이런데 저는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되게 놀랍네.